한 중년 여성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정성스레 찌개를 끓이고 있습니다. 옆에 놓인 아이스박스엔 생선이 수북하게 담겨 있는데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여성, 얼굴을 찌푸리면서 코를 틀어막습니다. 사실 여성에겐 생선을 입에도 대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데요. 과연 두 여성 사이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을까요? 자, 양 변호사님, 저 찌개 끓여주는 저 여성 누굽니까? 시어머니이십니다. 이게 근데 사연이 좀 심각해요. 뭐냐면 이 제보자분이 40대 여성인데 결혼하고 아이를 가졌을 때 허니문 베이비로 첫 아기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입덧이 너무 심해서 특히 생선, 비린내 나는 걸 아무것도 못 드시는 그런 상황이었대요. 근데 문제는요. 남편이죠. 그러니까 시어머니 아들은 또 생선을 굉장히 좋아하니까 시어머니는 아들이 좋아하는 걸 못 먹는 게 너무 못마땅했다 하다가 어느 날인가는 택배가 왔답니다. 시키지도 않은. 열어보니까 생선이 30마리나 들어 있었다라는 걸 냄새가 벌써 그때부터 만만치 않았을 텐데 어머님이 매일처럼 찾아와서 직접 생선을 요리해서 아들한테 먹였답니다. 아유, 우리 지훈이 생선 잘 먹는데 내가 끓여줘야지. 자, 그렇다면 자, 손주한테는 어떻게 했을까요? 네, 잘 보기는 하셨는데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시어머니는 과거 사별 후에 혼자 지내셨다고 하고요. 그래서 남편의 부탁으로 신혼집도 일부러 시어머니 근처로 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출산 후에는 손주를 보겠다면서 시어머니가 자주 들리셨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정말 눈으로 보는 것만 하셨다고 합니다. 이 손주가 울면 달래주기는커녕 얘 어딨니? 라며 며느리를 부르기만 하고 애 운다, 엄마만 찾는다 이렇게 손짓만 하셨대요. 결국 제보자는 혼자 아이를 돌보고 혼자 집안일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시어머니가 집에 계시니까 밥도 챙겨드려야 됐다고 하고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시어머니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도 손주가 뭘 먹는지 뭘 입는지는 정말 하나하나 사사건건 간섭하셨다고 합니다. 아하, 손주 보겠다고 집에 오셔가지고는 야, 지열이 운다. 야, 며느라, 지열이 뭐 보챈다. 이러기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제보자 여성분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출산 전에도 제가 계속 임신했을 때도 막달에도 계속 본인은 이제 아기 못 봐주신다. 나는 아기 뭐 본 세월도 오래 지났고 나는 힘도 없어서 못 봐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좀 손주가 이쁘시면 어느 정도 도와주실 수도 있는 건데 우유 먹이는 거, 기저귀 가는 거, 목욕시키는 거 전부 다 이렇게 물뚱물뚱 보고만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아들 지훈이 네. 아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들. 근데 이제 이 제보자의 아들도 있잖아요. 그 아들이 조금 자란 다음에 제보자도 이제 살림의 보탬이 되시려고 맞벌이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맞벌이를 하면서도 결국에는 독박 육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남편을 잘 못 챙겼는데 그 남편이 그걸 또 시어머니한테 하소연을 한 거예요. 뭐 난 뒷전이다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랬더니 그때부터 아침 7시가 되면 시어머니 딱 전화하십니다. 너 네 남편 밥 챙겨줬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챙겨줬다 그러면은 그래라 그러는데 만약에 그 전화를 못 받거나 그러면 근처에 사시니까 득달같이 달려오셔가지고 내가 우리 아들 밥 차려준다. 그러면서 막 밥을 차려주는데 며느리가 있어도 아들 밥만 이렇게 해가지고 아들 밥만 또 이렇게 딱 차려주고 가셨대요. 그러면서 내가 반찬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거 만들어놨으니까 네가 한 두세 개 더해서 우리 아들 밥을 팔첩반상으로 아침마다 차려줘라. 박 변호사님, 팔첩반상.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주워온 듯한 물건들을 선물 이러면서 자꾸 가지고 온다 그래요. 특히 그 냉동 음식 보면 아이스팩 같은 거 있죠. 예. 뭔가 음식에 선물에 딸려 있는 그런 거 같은데 아이스팩 가지고 오질 않나. 고무장갑 한 짝. 그리고 이게 새 옷 같은 헌옷, 봉사활동에서 가져온 듯한 느낌의 옷들 가지고 오면서 선물이다, 너 가져라고 하면 며느리 입장에서야 예,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머, 너는 왜 받기만 하고 그렇게 제대로 못해서 하니? 그러면 생색을 낸다고 합니다. 더더군다나 나중에는 그렇게 한 다음에 뭐 화장품이나 옷 쇼핑몰 링크를 보내면서 아이고 이거 너무 예쁘네, 왜 좀 어쩌노 이런 식으로 신호도 보냈다고 해요. 사달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뭐 그
자주 있고 겹쳐지다 보니까 탈모까지 오셨대요, 며느님이. 네, 맞습니다. 머리를 감을 때마다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제보자가 남편한테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대로는 당신이랑 더는 못 살겠다. 이렇게 정말 쏟아냈다고 합니다. 남편도 사태의 심각성을 그제야 깨닫고 시어머니한테 앞으로 연락도 없이 우리 집에 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바로 집으로 찾아와서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아들을 향해서는 너무 서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막상 제보자한테는 네가 뭔데 아들과 나를 이간질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손까지 들면서 위협을 하셨다고 해요. 이 일 이후로 남편은 확실하게 아내 편이 돼줬고 시어머니와는 연락을 아예 끊고 지냈다고 합니다. 아유, 세상에, 며느리한테 저 좀 잡아주세요. 이렇게 그냥 확 하면서 네가 뭔데 우리 지훈이랑 내 사이를 이간질하냐 XX 막.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남편이 1년가량 그렇게 연락을 끊었겠습니까? 자신의 어머니하고도. 근데 문제는 그게 좀 최근 들어서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머니가 또 장문의 카톡을 아들에게 남편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너 없이 보내니까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라고 하면서 어린 시절 찍은 사진, 함께 추억이 담긴 사진 이런 것들 줄줄이 보내니까 또 아들이 남편이 마음이 약해져서 또 눈물의 상봉을 했다라는 거예요. 좋아요. 밖에서 만난 건 좋은데 그다음부터는 이제 쿡쿡쿡쿡 아들을 근데 어머니가 너 많이 보고 싶어 하신다. 손주도 좀 보여드리고 싶다라고 그렇게 찌르기 시작하더니 좀 전에 학시 그거 요즘에 이제 제주도 배경 드라마 거기서 나온 거 흉내내신 거죠? 아닌가? 그런 게 있어요? 네, 저 그런 게 아직 못 있습니다. 봤어요, 그거. 학시라고. 네. 근데 나못 문제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엄마가 생각난다고 우리 엄마도 나 어렸을 때 생선 팔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살살살살 아내를 자극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힘들어진 거죠. 아내분 입장에서도. 폭삭 그거.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시어머니와 연락 끊고 지낸 평화의 1년, 남편 말대로 다시 연락을 해야 할까요? 박부 변호사님. 야, 참 근데 이게 쉽게 끊을 수 없는 게 또 부자지간, 또 모자지간 뭐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쨌든 한다고 하면 그걸 뭐 어떻게 막을 수는 없는 거고 최소한 연락하는 방식으로 그나마 아예 연락 끊는 건 좀 어렵지 않나 그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느 정도 소통을 해야 되는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교수님, 저도 이걸 이게 그래도 남편분이 완전 그냥 바보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일단 남편분이 아내가 억울하게 당했을 때는 아내 편을 확실히 들어주는 걸 보면 남편이 무조건적으로 어머니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니까 일단은 위로는 좀 되실 것 같고요. 남편이랑 어머니랑 연락을 안 하고 천륜을 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남편도 너무 어머니 그리워하고 홀어머니기 때문에 마음 아파해서요. 그런데 이제 그럼 며느리는 연락을 해야 되느냐? 요거는 간단한 문제 같진 않아요. 시어머니도 조금 변화하실 생각이 있어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노력을 하는 며느리도 이게 좀 제대로 갈 수 있지. 어머니는 변함이 없는데 며느리만 이렇게 노력을 하면 결국에는 더 큰 싸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도 같이 노력하실 상황인 것 같으면 화해를 도모해 보여주면 좋지만 그게 아닌 것 같다. 그럼 일단 남편만 먼저 좀 어머니를 잘 모시는 걸로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양 변호사님의 처방은요? 맞아요. 남편하고 어머님 먼저 만날 수 있도록 하고 손주 보고 싶다고 하면 이제 1년 지나서 손주도 많이 컸을 거 아니에요. 남편이 데려가서 어머니 집에서 상봉하는 걸로. 일단 그 사연자분이 있는 사실은 그 집에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어머님 받아들이기에는. 그렇군요. 네, 가족분들 의견도 볼게요. 장민님, 선은 정하시고 연락하세요라고 하셨고요. OYS님, 아들하고만 연락하고 지내게 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어려운 숙제입니다.